완연한 봄 날씨에 산책, 등산, 운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봄철이면 부쩍 환자가 늘어난다는 무릎 연골 손상. 과연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무릎 연골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베스트 3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3위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입니다. 무릎 앞면에 있는 접시 모양의 슬관절, 이것을 보호하는 슬개골 연골은 무릎이 움직이는 지렛대 받침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관절 연골이 단단한데 이 질환은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게 되고요. 계속 방치하면 연골이 부풀어 오르다 찢어질 수 있다고 하니 통증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연골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2위, 바로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요.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 관절 보호와 무릎뼈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연골이 파열되기도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낙상 등 외부 충격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군요. 무릎 연골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과 이에 대한 증상,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무릎 연골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 박태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태훈입니다. 네, 오늘 무릎 연골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장님, 무릎 연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골은 무릎 관절면을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예. 우리가 무릎을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네. 윤활 작용을 해주고 예. 걷거나 뛸 때 예. 무릎이 받는 충격을 예. 흡수해주는 네네.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없으면은 뛸 때마다 막 딱딱딱 소리 나고 뼈끼리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겠죠? 네네. 예. 자, 무릎의 경우에는 이제 연골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요? 이것도 궁금해요. 뼈 끝에 관절면을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덮고 있는 유리연골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유리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예. 반월상 연골이라는 조직이 예. 안쪽에 한 개, 바깥쪽에 한 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연골이 두 종류인 거예요? 네네. 오. 자, 그러면 앞서서 슬개골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이 슬개골은 어디예요? 슬개골이라는 것은 네. 이 무릎의 앞쪽에서 이렇게 쉽게 만져지는 뼈인데요. 아. 무릎 슬자 뚜껑 개자를 써서 네. 무릎의 뚜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 슬개골의 뒷면과 네. 이 허벅지 뼈의 앞면에 있는 연골이 네. 서로 이제 슬개 대퇴 관절이라는 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고 네네. 하면 관절이나 뼈를 다친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연골 손상만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연골의 두께가 한 2mm에서 4mm 정도 되는데요. 안 두껍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네. 이 연골이 이게 전체 두께가 다 파열이 되지 않고 네. 부분적으로 약간 남아 있으면 예. 우리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아, 그래요? 아주 경미한 통증만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네. 이 연골의 전층이 다 손상이 돼서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 예. 우리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위험성이 더 크네. 아프다고 했을 때는 이미 다 파열됐다고 네, 볼 수도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손상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랭킹으로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리고 반월상 연골 파열 이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네. 이 증상이 젊은 층에서도 요즘 많이 나타난다고.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점프 동작을 네네. 많이 하는 그런 스포츠를 할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등산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음.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반월상 연골은 뭐 축구나 농구처럼 좀 이렇게 격렬한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네. 무릎이 꺾이면서 이 전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젊은 층들이 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열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무릎 앞쪽이 뻐근하게 아픈 그런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평지 걸을 때보다는 주로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네.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에는 평지를 걸을 때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무릎 관절이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고 뒤틀리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이 많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다든지 쪼그려 앉을 때 그런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야 이런 네. 경우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야 네. 이러면은 이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골이 파열됐다라고 네. 하면 이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거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연골 파열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연골 파열이 이제 손상이 비교적 경미한 초기에는 음. 비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연골에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는 연골 주사를 또 놔주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추가적인 연골 손상을 좀 방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음. 적절하게 체중도 관리를 좀 해야지 되고 하체 근력 운동을 좀 같이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게 되겠고요. 또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그런 과도한 활동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은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운동할 때 너무 격하지 않게 그리고 사전에 준비 운동을 좀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릎 연골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약 15%, 노년층 10명 중 8명이 앓고 있다는 질환, 무릎 연골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1위는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돼 뼈와 인대가 손상되는 것인데요. 연골 손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무릎 질환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빠지질 않는군요. 예, 이 원인이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연골이 닳아서 네. 없어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분들께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휘어 있는 변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젊었을 때 과도하게 뭐 노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던 경우, 또 우리가 무릎을 다쳐서 골절이라든지 인대 파열이 있었던 경우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질환이라서 이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걸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증상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뼈가 자라나서 이제 골극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다리가 이제 점점 휘면서 휜다리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 않거나 아니면 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3위, 2위가 슬개골 연골 연화증,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잖아요. 혹시 이 두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것 자체가 슬개골 뒷면에 있는 연골이 예.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약해지고 벗겨지고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한참 지나면은 연골이 다 벗겨지면서 관절염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도 네네. 원래는 이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얘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데 네네. 이게 파열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연골끼리 부딪히면서 닳아 없어져서 한참 뒤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쭉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무릎 질환의 마무리는 퇴행성 관절염이다. 네, 종착점이다. 그러니까 깔때기네요. 네. 쭉 있다가 마지막은 네.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는 아유, 않습니다.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을 이식을 해준다든지 음. 아니면 연골이 생성될 수 있게 뼛속에 있는 골수를 자극을 해서 연골을 생성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지 됩니다. 아유, 연골 손상이 심할 경우엔 결국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연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렁물렁한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퇴행성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이 너덜너덜하게 된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일자로 쭉 찢어져가지고 꼬맬 수 있는 경우에는 실로 봉합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골이 이제 벗겨진 경우에는 본인의 연골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골수를 자극시켜서 연골을 좀 생성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오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 이런 걸 안 했더라면은 좀 더 나은 상태로 왔을 텐데 이런 좀 안타까운 거가 있으시다면 그런 네네.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관절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과 하체 근력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체중 관리를 좀 잘 해주고 하체 근력 운동을 열심히들 하신다고 하지만 네네. 무슨 운동 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면은 예. 뭐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 이러시거든요. 예. 근데 안 돼요? 1시간, 2시간 걷는다고 해도 예. 하체 근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꼭 별도로 예. 시행을 해주는 것이 예.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오.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그럼 이제 더불어서 지금 운동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네. 좋은 운동은 하체 근력 운동인가요? 네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체 근력 운동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스쿼트, 런지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네. 떠올리세요. 네. 근데 20, 30대 젊은 층. 젊은 층에게는 효과적인 운동일 수가 좀 있겠지만 과한 운동이죠. 예, 일단 40대, 50대가 지나고 나서는 스쿼트나 런지는 별로 추천되지 않는 운동이고요. 오, 예. 그런 운동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음. 다리를 딱 들고 음. 똑바로 펴가지고 음. 버티는 운동. 아. 예, 한 20초 정도. 그러니까 너무 예. 무리해서 하체 운동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렇게 딱 펴가지고 여기에 긴장감을 주는 맞습니다. 그냥 운동. 예. 그럼 여기 이제 허벅지 이런데 긴장이 되잖아요. 허벅지 대퇴사두근에 이제 예, 근육이 여기 생기거든요. 긴장을 주는 운동만으로도 근력이 생성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오, 이런 운동. 네네. 무릎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요. 이런 오. 운동은. 자, 우리 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무릎 운동이란 건 이제 따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또한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